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8월 2일 금요일 오후 4시 58분 드디어 8월이 다가왔습니다. 무더운 여름의 정중앙을 지나고 있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현재 9천만원대 달러 차트 1시간 봉을 보시게 되면 요 자리 62,300달러까지 내려가면서 저희도 이제 요런 자리에서 롱을 쳤고 충분한 수익권으로 들어갔지만 중요한 건 이제 추세적으로 좀 더 이제 저점 갱신을 계속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어자리에도 요거 장대 양봉 길게 이제 솟아 나오면서 롱을 진입했고 쭉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지만은 추가적인 반등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여기는 깨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요 자리 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쭉 요렇게 가주려면은. 근데 이제 요 자리 깨고 또 추가 하락이 나오면서 공포감을 좀 극대화 시켰지만은 새벽 2시 30분을 기점으로 해서 쭉 밀어 올리고 그 다음에 V자 골파기 이후에 낙하 지점까지 넘겨버리는 강력한 반등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살짝 눌리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자리에서 이 비트코인 시간봉으로 여기가 이제 제대로 된 바닥이다. 그렇게 뭐 확신은 할 수 없지만 상당히 좀 근거는 이제 생겼습니다. 크게 4시간 봉으로 확대를 해서 보시면 결국에는 요 자리 지지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중요한 지지 라인을 한번 깼다가 바로 V자로 올리면서 보통 이제 바닥에서 나오는 이제 행태들이 이렇게 V자로 한번 이제 바닥을 깨고 주요 매물대 깨고 나서 강하게 밀어 올릴 때 이제 찐 바닥이 좀 나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게 1차적으로 우리가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또한 이 지점의 바닥은 이탈시켰지만 요 자리 매물대 있죠. 딛고 올리고 이후에 한 번도 가지 않았던 자리인데 이번에 왔습니다. 하지만 요 자리를 이제 찍고 나서 60.3K입니다. 62,300달러를 찍고 강하게 반등이 나왔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자리가 이제 지지대로서의 역할을 어느 정도 조금 해주고 있다는 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거고 단기적으로는 일단 V자 반등이 확인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롱을 지금 진입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요 자리 당연히 이제 중요한 자리지만 좀 더 타이트하게 손절가를 잡는다면 63,650달러 요 자리를 손절을 잡고 추가적인 상방을 노려보는 것도 유효할 수가 있다. 그리고 지금 나스닥이 굉장히 많이 빠졌고 오늘 코스피도 3.6%가 빠졌는데 26개월 만에 한국 증시 최대 폭락을 기록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냐? 바로 나스닥이 2.3%가 빠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나스닥의 주봉, 월봉을 보시게 되면은 월봉상 7월 월봉이 결국에는 대량 거래량을 동반한 최고점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에서의 십자 도지 형태가 나옴으로써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졌다라는 건 이제 방향 전환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점에서 거래량이 터졌다라고 하면 이제 고점으로 올라가는 이제 변곡점이 되기도 하지만 그동안에 너무 많이 올랐던 이 나스닥 월봉을 보시게 되면 어느 정도의 조정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 쭉 이제 내려오게 되면 15,000 요 정도 지지 라인에서 한번 받으면서 다시 추세를 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약간 이제 한 조금 길게 잡게 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연말 랠리가 아니라 연말 하락 랠리를 볼 수 있을 정도로 나스닥이 좀 상황이 안 좋다. 그리고 이거를 반전시킬 수 있는 건 아무래도 11월 미국 대선 이후부터는 조금 더 이제 돈풀기 정책을 시행하면서 다시 올릴 수 있고 그때 되면 이제 금리 인하 기조로 내년까지 또 이어가기 때문에 사실 이제 금리 인하 시즌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조금 돈을 어느 정도 유동성을 시장에 풀기 전에 눌러놓는 구간으로 지금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정도의 나스닥 고점 자리에서 주요 메이저 세력들 뭐 엔비디아 대주주가 될 수도 있는 거고 테슬라도 지금 뭐 가격적으로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 대규모 나스닥 쪽 세력들이 이런 자리에서 이제 익절을 한다 뭐 이런 자리부터 계속 들고 왔던 세력들도 어느 정도 익절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자리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정도 자리에서 세력들이 어느 정도 익절을 했을 때 그 다음 투자 대안으로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비트코인 시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ETF도 승인이 된 시점이고 지금 알트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전부 다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어느 정도 알트들을 좀 사놓고 기다린다라고 한다면 좀 시간은 걸릴 수 있겠지만 두세 배 이상의 수익을 또 얻을 수 있는 게 과거 불장 때 사이클을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증시 자금 코인 시장으로 넘어오면서 어느 정도의 또 이제 상승장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런 미국 증시, 한국 증시 전부 다 이제 조금 떨어질 수 있는 구간이다. 한국 증시는 사실 오른 것도 없지만 미국에 비해서 여기거든요. 지금 코스피 보시면은 21년도에 여기 이제 고점을 딱 찍고 나가지고 3,300포인트 딱 찍고 나서 많이 떨어졌고 나스닥으로 치면 사실 요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이제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올라간 것도 없는데 또 빠지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코스피도 빠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요런 자리랑 비슷하게 어느 정도 이제 하락 추세가 조금 나오면서 조정 기간을 거치고 자 그 다음에 올라갈 수가 있겠죠.
자, 그에 반해서 비트코인은 물론 많이 올라왔습니다. 연초 대비해서 많이 올라온 것도 사실이지만 상승에 대한 근거가 조금 명확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 ETF 승인, 그 다음에 2100만 개 이제 발행 제한수가 있는 데다가 반감기까지 거치면서 상당한 기대감을 지금 안고 있는 상황인데, 요 자리에서 이제 추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약간 이제 거시 경제적인 측면, 유동성적인 측면도 좀 필요한 거기 때문에 고점 자리를 넘겨놓고 나서의 상당한 지금 횡보 구간을 거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이 횡보 구간 어느 정도 거치다가 뭐 길게 잡으면은 이 하단 박스, 그러니까 이제 73,000에서 54,000 이 박스를 어느 정도 좀 그릴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박스를 탈피하면서 이런 상승하는 흐름을 한번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시점이 빠르면은 연말, 그리고 이제 25년, 26년까지 까지도 랠리는 이어갈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조금 긴 호흡으로 여유를 갖고 본다라고 한다면 뭐 지금 자리 떨어지는 구간마다 어느 정도 좀 매수를 한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게 정신 건강에는 이로울 수 있고요. 어쨌거나 이제 바닥이 뭐 크게 잡은 박스, 이 박스죠. 지금 결국엔 이 박스 안에서 올라가면 떨어지고 올라가면 떨어지고 올라가면 떨어지고 반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박스를 달피해서 이제 위로 갈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 랠리 자체가 좀 세게 터질 수 있는 게, 왜냐면 지금 힘을 굉장히 많이 응축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왔다 잠깐 쉬고 또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구간에서 상당히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털 사람들을 털게 하고 나가고, 심약한 개미들을 털게 하고 나가고, 참을성 없는 사람들, 인내심 없는 사람들을 털게 하고 나가고, 겁주기를 하고 막 6만도 막 깨고 이러면서 저점도 깨고 이러면서 상당히 위아래 흔들기가 심하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7월에도 여기 저점 56K를 깨고 54,000달러까지 밑으로 갔다가 강하게 반등을 줬는데, 중요한 건 이런 흔들기 구간, 저점 구간에서 고래들은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거죠. 2만 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이제 고래들이 이제 7월 한 달간 8.4만 개를 매집을 하면서, 여기 보시면 2014년도에 매집했던 규모랑 이제 비슷할 정도로,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17년도 18년도 수준은 이미 넘어섰고 굉장히 많은 수준의 물량을 매집을 하고 있다. 물론 사실 이 당시의 고래들이 중국 고래고 지금의 고래들은 미국 고래고 이런 손바뀜의 가능성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14년 10월 이후에는 가장 많은 규모의 매수세가 지난 한 달간, 7월 한 달간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매집은 향후 또 다른 랠리의 토대가 될 수 있고, 특히나 이제 7월 월봉이 마감이 됐기 때문에 월봉을 보시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양봉을 마감했습니다. 양봉 마감했다, 이거 일단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위아래 흔들었다, 흔들 때 아래 꼬리가 상당히 좀 길었다라는 측면, 그러니까 이 중간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아래 꼬리 자체가 고래들이 매집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끌어올린 그 매수세의 흔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아래 꼬리들, 월봉에 달린 이런 아래 꼬리들은 어쨌거나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신호기 때문에 이 아래 꼬리가 조금 고점 구간에서 이 박스 횡보하는 박스 안에서의 저점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기를 찍었고 추세를 어느 정도 돌려놓고 좀 횡보하다가도 다시 한번 뚫고 올라가는 이런 랠리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여기서 이제 밀어올리는 힘의 파동, 그 다음에 여기서 좀 쉬었다가 이 파동 올라가고 나면은 그때가 아마 여기서 이제 비트코인 10만 달러를 좀 넘겨주는 그런 구간에서의 불장 랠리가 아마 찾아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여유를 갖고 시장을 지켜봐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 이 안에서, 이 박스 안에서의 흔들기는 나올 수 있지만 어차피 바닥은 정해져 있다라는 것이죠. 어느 정도 지금도 충분히 저점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계속 강조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정도 자리에서부터 여기까지 좀 여유를 가지고 분할 매수로 접근했을 때 결국에는 여기를 갱신 안 하고 어느 정도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갈 거란 말이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 충분히 우리가 매수로 좀 접근을 해볼 만하다, 장기적 관점에서는. 그리고 저 레버리지 관점에서는 여전히 이제 매수 구간으로 돌입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요 구간 들어가면 이렇게 갈 수 있다.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만 본다면은 이제 계속적으로 타점 잡아드리고 있지만, 요즘에 보면 밤에 떨어지고 조금 아침이랑 낮에 반등했다가 또 밤에 떨어지고 이 패턴 반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점을 계속 갱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저점을 계속 갱신하는 패턴이 당연하지만 끝나야 됩니다. 그게 끝나야 이제 다시 한번 고점을 갱신하는 패턴으로 쭉 이제 올라갈 텐데, 1차적으로는 여기 어제 새벽부터 반등을 준 이 자리가 상당히 좀 중요할 수 있고, 직전에 이제 크게 떨어진 구간보다 이제 또 상승을 해줬기 때문에 이 자리를 좀 지켜주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설사 이 자리 62,300달러 여기 이제 깨고 이런 식으로 좀 빠진다라고 해도 이 구간 반등, 이 구간 반등, 아마 요런 식으로 조금 내려오다가도 반등 주고 내려오다가 반등 주고 하다가 바닥 잡히면서 요런 식으로 턴어라운드를 할 것이다. 그렇게 조금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이번에 나온 이 반등 자체의 힘의 세기가 워낙 또 셌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 대한 반작용, 그 다음에 상단 자리 7만 자리 저항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눌릴 수는 있어요.
다만 눌린다라고 해서 한 번에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니라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올라가는 이런 파동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조금 지그재그 파동은 있을 수 있지만 좀 여유있게 크게 떨어질 때마다 조금 모아간다라는 마인드로 접근을 해도 어차피 54,000 직전에 이제 저점까지 이제 깨고 뭐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거는 나오기는 좀 힘들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것은 그리고 7월 월봉의 형태 7월 달에 찍은 이 아래 꼬리 저점 자리 요 자리가 이제는 요런 자리처럼 새로운 저점으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충분히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앞으로의 조금 이제 상승 흐름을 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게 어차피 이제 9월에 금리를 인하를 해야 됩니다. 파월 연준 의장도 이번 FOMC에서 금리를 동결을 했지만 그 안에서 상당히 좀 비둘기파적인 발언 내용들 물가가 어느 정도 잡혀 있고 9월에 충분히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도 했어요. 다만 이제 0.25%를 낼 것이냐 0.5%를 낼 것이냐에 대한 확답은 주진 않았지만 지금 시장은 0.5% 빅스텝으로 금리를 내릴 것이다라는 예측도 31%로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나 나스닥도 많이 빠지는 상황에서 7월에 내렸어야 된다. 이번 FOMC에서 0.25라도 내려서 시장에 조금 안전장치를 조금 해줬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발표될 오늘 21시 30분이에요. 고용지수랑 실업률이 발표되는데 이게 만약에 또 안 좋게 나온다? 그러면 여기서 또 롱으로 터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월가 쪽에서도 연준이 이번에 금리 내렸어야 되는데 안 내렸고 지금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서서히 증가하고 있고 제조업 PMI도 안 좋게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고용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9월에 금리를 50bp 인하해야 될 가능성도 생긴다라는 거죠. 그 실제로 CME 페드워치 기준으로 9월 18일 FOMC에서 금리를 0.5% 내리는 빅스텝이죠. 빅스텝 확률 지금 31.5%예요. 그러니까 7월에 이번에 안 내렸기 때문에 9월에 2배로 내릴 것이다라는 관측도 지금 30%에 육박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게 실제로 뭐 일어날 가능성도 있고 실제로 또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면 또 강력한 롱의 재료가 되는 거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기대감이 점점 높아지게 하는 게 바로 고용률과 실업률인데 결과적으로 경기 침체 시그널이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죠. 나스닥 쪽 폭락 신호 그리고 저게 이제 시작이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점 그리고 고용지표라든지 실업률 이런 것도 점점 높아지게 되고 특히나 이제 8월 14일에 CPI 발표가 있어요. 8월 14일 요때 이제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오는데 요게 만약에 또 예측치보다 낮게 나오면서 물가까지 잘 잡힌다? 그러면 0.5bp 내릴 확률은 치솟게 됩니다. 그러면 이 기대감으로 인해서 9월 18일 전까지는 반등하는 흐름 0.5bp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반등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또 고점 돌파를 해줄 수도 있고 막상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9월 18일에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미리 선반영됐기 때문에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도 지금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비트코인이 힘을 못 쓰고 빌빌대고 있지만 이 박스 안에서의 움직임이고 박스를 이탈하지만 않으면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은 조금 몇 번 더 나올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걸 뚫어내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나스닥 쪽에 영향을 또 받을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나스닥이랑 디커플링 될 것이라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이 돈이라는 건 좀 한정적이고 증시 자금이 빠져서 결국엔 또 가야 되는데 그 가야 될 수 있는 시장 중에서 또 이제 매력적인 시장이 바로 또 이제 코인 시장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9월 빅스텝에 대한 0.5bp 인하에 대한 0.5포인트죠. 0.5포인트 50bp 인하에 대한 이 기대감이 점점 살아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8월 중으로는 턴어라운드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9월에 금리 인하한다 그래서 9월에 올라가는 게 아니죠. 미리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눌리고 있는 게 올라가기 위해서 눌리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좀 더 빠질 수는 있지만 빠진다 해도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쭉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때처럼 V자 반등 주고 그 다음에 여기 추세 저항선 7만 달러를 뚫어내게 되는 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위로 올라서게 되면은 일단 추세 상단 돌파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7만 한번 뚫어내면은 이후에 한번 눌릴 수 있어도 그 다음에 신고가 랠리를 좀 펼치면서 올라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9월달 굉장히 기대가 된다. 그리고 9월에 앞서서 아마 8월부터 반응이 나올 것이다. 한 8월 중순 정도부터는 올라가는 추세로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보고요.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조금 조정이 지속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게 어느 정도의 바닥을 확인해주는 그런 구간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지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단기적으로는 지켜줘야 될 구간들은 지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롱을 보더라도 짧게 손절을 잡고 이 자리 지금 계속 지켜주고는 있는데 이 자리 손절 잡고 오늘 밤 지표가 중요하니까 미리 지금부터 이제 롱을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저희는 여기도 롱 잡고 여기도 롱 잡아서 단기로는 지금 수익 났습니다.
롱 잡았죠. 오전에도 롱 잡고 오후에도 여기서 이제 롱 잡고 바로 이제 익절 나갔어요. 여기서 이제 아래 꼬리 다리는 거 보고 롱 들어갔기 때문에 바로바로 좀 익절을 하고, 단타는 어느 정도 레버리지를 또 높게 쓰기 때문에 10배 이상 20배 이상 쓰게 되면은 바로바로 좀 익절을 하면서 봐야 되고, 지정한 손절가를 이탈한다 그러면은 거기서 또 진입을 하는 게 아니라 추세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 크게 반등 준 자리까지 만약에 내려온다 그러면 여기서 쌍바닥 반등 한번 볼 수 있고, 중요한 건 여기 다시 온다라는 것 자체가 추가 하방, 추가 저점 갱신으로 또 이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 이 자리에서의 쌍바닥 반등 이런 식으로 보더라도 짧게 보고 나와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큰 관점에서 보면은 여전히 주봉상의 양봉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보시면 여기 주봉으로 양봉 띄우고 나서 상승을 2, 3주 정도, 3, 4주 1, 2, 3, 4, 5주 정도 이렇게 쭉 올려주는 흐름 나왔고, 여기도 마찬가지 계속 빠지다가 주봉으로 양봉 뜨고 나서 올라갔어요. 7만까지. 그러니까 이런 시그널, 주봉상의 양봉이 추세 전환의 시그널이다, 명확하게 차트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거는 일단은 고점에서 지금 음봉으로 주봉이 좀 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말아 올려주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이번 주 일요일까지 해서 다시 말아 올린다? 그럼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2주간의 양봉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여기와 같이 쭉 내려가는 흐름으로 간다고 한다면 마찬가지 계속적으로 주봉으로 조금 음봉 이런 식으로 뜰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양봉 마감하는 시점부터 롱을 진입해도 충분히 다시 한번 상승 사이클 안에서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사이클이 지금 주봉으로 딱 보이기 때문에, 조금 중기 스윙 관점에서는 이 주봉상의 양봉 그거 뜨는 시점이 추세 변곡의 조금 명확한 시그널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밤 9시 30분 고용지표 굉장히 좀 중요할 수 있고요. 고용지표가 안 좋게 나와야 되겠죠. 안 좋게 나와야 이 0.5bp 인상률이 좀 더 높아질 수가 있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또 빅롱이 터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상으로도 봤을 때도 7만 달러 찍고 나서 굉장히 급격하게 빠졌고, 특히나 이제 어제 새벽에 또 급격하게 올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어느 정도 좀 바닥이 잡힐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려면은 바닥이 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이 자리 67K를 좀 넘겨주는 흐름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재료 자체가 오늘 밤 21시 30분에 터지는 고용지표, 거기에 따라서 추가 롱으로 이런 식으로 반등도 세게 줄 수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는 8월 14일 CPI, 그 다음에 이제 9월 18일 FOMC까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 랠리, 반등 랠리가 좀 나올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고, 나름 단기적인 반등도 해줬고, 지금 같은 구간에서도 지금도 이제 말씀드리는 순간에도 이제 빠지는 그림은 아니라 약간 좀 지지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런 자리 딱 손절 잡고 롱을 쳤을 때 오늘 밤 지표 발표에 따라서 여기 단기 고점 65,600도 넘겨주는 흐름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타점들, 차트 분석 내용들 실시간으로 저희 영상 하단에 있는 카톡방, 조만간에 좀 텔레그램 방으로 옮길 예정인데, 정보방에서 계속적으로 타점 잡아드리고 있고, 요런 식으로 또 롱 수익, 단기적으로 롱숏 다 타점 진입을 하고 있고, 알트에 대한 정보도 계속 드리고 있으니까 요런 식으로 좀 수익을 단기적으로 뽑아내면서 가실 분들은 참여를 하시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더리움도 쭉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어쨌거나 지금 ETF 쪽으로 또 약간이지만 순유입으로 조금 돌아서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도 2,600만 달러 정도 순유입이 들어왔고, 차트적으로 이 이더리움 주봉을 딱 보시게 되면은 비트랑 마찬가지로 위에 이제 천장 매물대가 이런 식으로 낮아지고 있는 추세, 그 다음에 저점은 옆으로 이 수평 매물대를 깨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이 안에서의 왔다갔다 위아래 흐름은 나오고 있지만 조만간 이 흐름을 깨면서 위로 가는 순간부터가 추세 변곡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숨을 죽이고 있고 그레이스케일 쪽 물량은 여전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ETF 출시 이후에도 굉장히 미지근한 반응에다가 오히려 더 가격이 빠지고 있지만, 역시나 마찬가지 이런 자리죠. 400만원대에 근접할수록 430, 420에서부터 이제 400만원대 이 저점 지지 라인에서는 상당히 큰 반등을 또 이뤄냈던 그런 자리에 근접을 해가고 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요번에도 요런 자리 오게 되면은 충분히 반등 한번 노려볼만 하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서서히 이제 방향을 돌리면서 이런 식으로 이 안에서 놀다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리플 같은 경우에도 900원 정도 살짝 넘겨주고 또 이제 빠지는 흐름입니다. 오늘도 5% 정도 조금 밀리고 있는 모습이고, 뭐 SEC랑 회의가 약간 무산됐다, 이런 소식이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이제 소송 결과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 또 가격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리플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계속적으로 좋게 보는 코인, 지금 알트코인들 중에서 그나마 이 월봉의 흐름상 이제 딱 하나 괜찮은 코인을 꼽으라고 한다면
에이브입니다. 에이브. 현재 이제 16만 3천 원인데 이 에이브 월봉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대량 거래량이 이제 바닥에서 터져주고 이후에 어느 정도 상승세 나와주고 눌리고 나서 다시 한번 올라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단기적으로는 이 자리 22만원, 24만원짜리 고점 자리 한번 노려볼만 하고 이런 식으로 뚫고 올라가는 그림도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에이브가 최근에 이제 비트 빠질 때도 올라갔고 바닥 구간에서 더 이상의 이제 바닥 갱신 없이 차트를 돌리려고 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에이브 여전히 좋은 흐름 유지하고 있다. 주봉 보시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이번 주도 장대 양봉 그려주고 있죠. 그래서 이 에이브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단기적으로 조금 좋은 방향성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코인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 외에 기타 코인들도 사실 이제 비트코인이 최근에 7만 달러에서 쭉 빠지는 구간에서 좀 더 이제 약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알트들도 어차피 지금 다 바닥권이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어느 정도 반등 나오는 시점부터는 충분히 알트들도 힘을 낼 수 있다. 그만큼 바닥권이고 지금 바닥권에서의 어떤 서서한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좀 단기적으로 갈 만한 코인은 지금 에이브고, 이런 저희의 이제 레이더에 포착되는 코인들 알트 불장에서는 굉장히 적중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계속해서 발굴해내고 있으니까 지금은 알트들이 움직이는 장은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지루하고 심심해 하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런 알트 불장도 조만간에 찾아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저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는 그런 코인들 위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스닥이 떨어지면서 나스닥 쪽 자금이 비트코인 쪽으로 흘러들어올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 비트코인이 최근 보여주는 이런 위아래 흔들기, 결국에는 이 흔들기가 나오고는 있지만 흔드는 구간에서의 저점 구간에서의 반등은 항상 세게 지금 터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 빠지고 있는 추세는 맞지만 어느 정도 바닥권에 지금 근접을 했다라는 겁니다. 바닥 밑에 지하실을 한번 갈 수는 있겠지만 지하실 가게 되면 또 강하게 반등을 이렇게 주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매수 관점으로 바라보고 반등을 노리는 전략도 충분히 유효하지 않겠나. 그리고 더 안 내려가고 지금 자리에서 어제 새벽에 있었던 반등을 이어서 이런 식으로 여기서부터 추세를 다시 살리면서 갈 수도 있어요. 충분히 이런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 매물대 자체가 어차피 지금 여기서부터요 지하실을 갖다가 올린 거기 때문에 사실 이 지하실 부분은 나오지 말았어야 할 하락이고 그냥 롱 청산을 단순히 시키기 위해서 스퀴징, 롱 스퀴징 이후에 숏 스퀴징 하면서 동시에 롱숏 다 죽이면서 이제 위로 올리는 그런 레버리지성 움직임으로 또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구간이나 이런 구간은 사실 좀 배제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바닥이 어느 정도 구간이 바닥이냐라고 봤을 때 결국엔 6만에서 6만 2천 여기거든요. 이 구간이 결과적으로는 비트코인의 바닥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구간에 윗부분에 탁 살짝 걸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바닥을 딛고 지금 자리에서부터 다시 추세를 살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시나리오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바로 가냐 좀 더 내려갔다 가냐, 이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어설프게 숏 잡는 것보다는 지금 자리에서 숏을 잡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답이 없죠. 그리고 설사 내려갔다 올라가게 돼도 이 구간에서처럼 내려갔다가 이런 식으로 바로 더 세게 올릴 수도 있어요. 여기서 이미 확인을 했고, 자 그렇기 때문에 숏은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배 롱은 어차피 뭐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손절을 잡는다라고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면 되고, 고배 롱 같은 경우에도 어제 저점은 지켜줘야 된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 9월에 0.5bp 인하론이 지금 솔솔 올라오고 확률이 30%까지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 기대감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9월에 인하하면 8월부터 반응이 오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반등 준비해야 된다. 시나리오는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가냐 조금 떨어졌다 가냐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반등 관점, 롱 관점, 그리고 이제 롱으로 터졌을 때 당연히 알트들도 또 같이 터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관점에서 매매를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이번에 7만을 뚫게 되면은 추세선 돌파하는 거기 때문에 쭉 이런 식으로 8만 달러까지 또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또 왜 이렇게 많이 빠지냐면 트럼프도 연설을 했고, 트럼프 연설하고 나서 더 빠지고 7만 달러도 못 뚫고 힘이 없다 이런 식으로 볼 게 아니라 그만큼 이 매물대 자리에서의 저항이 굉장히 아직까지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 다만 이거를 뚫어냈을 때, 이거를 뚫어내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기세 자체가 쉽게 죽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면 또 올라가는 추세 안에서는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추세가 터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추세가 아마도 9월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조금 터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좀 힘내시고 날씨도 덥고 지금 휴가철인데 건강 잘 챙기시면서 눌려도 어차피 올라간다라는 관점으로 보는 게 지금은 맞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좋은 내용으로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릴 약속드리면서 주말에도 계속적으로 차트 분석하면서
최대한 수익 타점 만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인 타임즈였습니다.